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네, 너무 빠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첫눈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셨어요? 봤어요. 저 광화문에서 맞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첫눈이 올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소원 비셨어요? 저는 네 가지를 빌었는데 오, 네 가지 소원. 하나는 개인적인 거라 이제 좀 네. 빼도록 하고 세 가지는 네. 진짜입니다. 이거 또 뭐라고 할까봐. 네. 첫 번째는 저를 시청률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아, 네.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는 좀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입사원들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세 가지 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랑 똑같은데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저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저 이미 정말 벌써 가상하십니다. 네. 감기 좀 이미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서. 목도 안 좋고 몸도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다들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겨울에 감기 말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연말이 되면 또 각종 모임 있잖아요. 또 돈이 많이 나가. 아, 그렇죠. 게다가 또 크리스마스 뭐 또 신년 이렇게 돌아오면 또 백화점 가서 그렇죠. 선물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 백화점을 가보세요. 예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또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 빅마마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뭐- 빅파파 하신 거군요, 지금. 잘못했으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너무 삼촌은요, 좋았습니다. 정말 네. 매주 하나씩 그렇습니다. 진짜 절- 장기를 보여주시는 존경하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절대 작가님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제 매력이죠, 뭐.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연말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이 펑펑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 관리들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험담을 또 얘기해 네, 주시죠. 경험이에요. 저는 별로 나가는 돈이 별로 없는데 돈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나게 돈을 썼다가 어떤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꼭 그런 식으로 어떤- 저를 어떤 부르시면- 경험이시죠? 뭐 어쨌든 있어요. 다 아빠 경험에서 때문에 지금. 우러나겠죠. 또 제가 또 휩쓸렸어요. 어쨌든. 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돈을 쓰시는 거예요? 연말에는 뭐 이렇게 모임도 많고 선물도 하셔야 되니까 지출이 좀 있으신 건 알겠는데 평소에는 어디에 돈을 쓰세요? 아, 저는 사실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여행 가는데 이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술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역시 또 저한테 적응을 하셨어요. 지금 벌써 네. 우리가 근 9개월째 하다 보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술만큼 좋아하는 게 빼놓을 수 여행인데 없죠.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여행 가서 술 마시는 거. 저는 우리 삼촌의 별명이 고주망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건강하게 꼭 드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회전 꼭 하시고요. 여행 좋아하시죠? 아 저도 그럼 당연히 여행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에서 쓰는 돈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나를 위한 투자.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돈을 쓰는 것보다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어쩜 이렇게 오늘 또 지원하는 직무와 딱 맞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겁니까? 그럼 오늘 역시나 또 비행기와 관련된 직무. 정말 센스가. 맞습니다. 네. 네네. 이제는 우리가 말을 뭐 하지 않아도. 절대 대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쵸.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어쨌든. 네. 저희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딱딱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네. 꼼꼼합니다 이제. 네, 오늘의 지원자는요,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4월에 이 면사법 촬영을 시작할 때 네. 제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무원 그렇죠. 지원자를.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야 나오게 되는군요. 네. 정말 오늘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 승무원 얘기를 하자마자 또 우리 그쵸. 삼촌께서 네, 네, 그쵸. 활기가 활기지. 찹니다. 네, 네네네. 자, 승무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객실 승무원이 어떤 하는 업무는 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단순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세부적인 업무들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운항 전에 하는 어떤 기내 점검이 있는데 대체로 보자면 뭐 비상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서비스 용품이 잘 탑재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 어떤 승객의 안전이나 쾌적한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또 수화물에 대한 탑재 사항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비행 중에 어떤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있고 그 다음에 딱 비행을 딱 타게 되면 이제 승무원들이 안전에 대한 또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쉽게 접근하는 이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하겠죠. 그래서 뭐 기내 방송이라든지 좌석 안내라든지 뭐 식사, 음료 제공, 뭐 그 입국 관련된 서류 점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뭐 짧은 시간 안에 또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 비행 전에 점검하고 안전 체크하고 굉장히 그쵸.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운행中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무 방식은 어떤가요? 저는 좀 체력적으로 다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금 네.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그 체력이 그 강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반 이상이 시차가 바뀐다. 네. 시차 바뀐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체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근무 시간 같은 거는 이제 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 달 단위의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승무원을 하다 보면 이제 다음 달 한 달 스케줄 이렇게 미리 받게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장거리 비행 후에는 이틀 혹은 뭐 중거리 비행 후에는 하루의 휴일이 주어집니다. 네. 다행히도. 그리고 여긴 팀워크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팀장과 부팀장 포함해서 뭐 14명에서 15명 이렇게 한 팀으로 한 조가 돼서 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히 객실 승무직 중에서도 대한항공을 입사를 원한다고 해요. 네, 혹시나 했는데 네. 역시나 했습니다. 근데 뭐 한때 또 가슴 아픈 일이었죠. 뭐 그렇죠. 땅콩 항공이니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네.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재직했던 아시아나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유 뭐 실망까지. 네. 그냥 혹시나 기본적으로 하고. 뭐 또 대한항공 지원한 친구 아시아나 다 지원하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곧 그리고 아시아나를 지원할 또 지원자가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가요? 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라이벌 회사 아시아나항공에 있었던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을 했었던 김세준이 소개하는 삼촌이 소개하는 대한항공 되겠습니다. 확실하겠네요 오늘은. 네. 현재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인수한 건 1969년이고요. 그 이전에 뭐 1948년에 그 순수 민간 자본으로 대한민국 항공사가 설립이 네. 되었다가 도산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962년 국영 그 대한항공공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나갈 수도 없었고 또 뭐 경제 상황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때 상황이었죠. 그래서 적자가 아주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영과 민간 뭐 차례를 뭐 이렇게 몇 번 전환되다가 네. 1969년에 한진그룹이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투탑 체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투탑 체계로 아시아나 네, 네.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애사심이 어디 이렇게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저는 나왔지만 네. 그 첫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좀 큰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강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얘기할 때는 항상 신이 나서 합니다. 네. 삼촌 때문에 아시아나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또 그런 소문까지 또 언제 또 들으셨어요? 좀 소문 좀 빠르네요. 자, 그렇다면 객실 승무직에 필요한 조건, 입사 조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객실 승무직 같은 경우는 전공에 어떤 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좀 1.0 이상이 되는 어떤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교정 시력이니까 뭐 어지간하면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점수는 55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좀 낮죠. 다만 좀 토익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구술 관련된 토익 스피킹 레벨 6라든지 오핑 레벨 뭐 IM 정도 이상이 된다면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네. 생각보다 토익 점수는 부담되는 점수가 아니지만 네. 또 이렇게 회화 우리가 영어 구술 능력을 평가하는 토스나 뭐 오픽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뭐 이력서 뭐 기타 스펙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네, 항공사는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승무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친절과 미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면접에서 정말 그게 진심을 담은 미소인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참 연습된 그런 미소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삼촌께 참 궁금한데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당연히 구분을 하죠. 네. 면접은 1차 면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1차 음. 면접은 다 서서 하죠. 네, 실무 면접. 뭐 4명에서 8명 정도 들어가서 하는데 음. 저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평상시에는 미소가 없다가 여기에서만 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쑥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요즘 국제 정세가 어때요? 라든가 음. 뜬금없잖아요. 승무원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럴 때 있어요. 손이나 팔에 흉터 좀 한번 봅시다. 이럴 때 순간 미소가 없어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렵네요. 방식들이 있네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많이 미소 지었던 친구들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 흉터 네.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우셨죠? 네. 인위적인 샘플. 네, 어쨌든 오늘 그러면 우리 삼촌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 이렇게 키 제한도 있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승무원을 많이 한다 이런 인식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키 제한이 폐지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008년 좀 꽤 됐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승무원 채용 시 키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행위라고 좀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항공사들은 전부 다 키 제한을 전부 다 폐지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폐지는 했는데 약간 암 리치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암 리치요. 그렇죠. 암 리치.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뒤꿈치를 들고 한쪽 팔을 이제 뻗어서 머리 위 최대 뻗었을 때 어떤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좀 키가 작더라도 뭐 팔이 길어가지고 팔이 많이 길 수는 없겠지만 팔이 길어가지고 네. 이걸 업무를 하는데 뭐 수화물을 꺼내거나 뭐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네. 괜찮다. 일단은 이런 뭐 키 제한이 네. 불평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서비스직인 것만큼 좀 그런 조건에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 적어도 네. 뭐 키는 좀 작더라도 암 리치의 어떤 조건에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팔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팔만 길어지면 어떡하죠? 네. 네, 김팔 원숭이처럼 이렇게 팔만 길어지면 어떡하죠? 그렇게까지 길지 않겠죠. 적당히 네. 좀 약간 뭐 몇 센치라도 혹시라도 자기 신체도 길 수가 있다면 좀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함으로써 네. 그런 것도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게 열정이고 노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한계라는 거를 깨고서 그쵸. 노력으로 네네. 또 스트레칭으로 또 암 리치를 또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암 리치. 네. 그럼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언제 폐지가 됐나요? 예, 작년 2월에 폐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키라든가 암리치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뭐 희소식인 거죠. 네. 대신 경쟁률이 훨씬 더 세질까 저는 이제 좀 그게 우려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서도 채용을 늘리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연봉은 어떤가요? 연봉은 대졸 초임 기준 3,800만 원, 네. 그리고 평균 연봉은 6,300만 원. 어, 근데 여기서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인데 복지 네. 혜택이 그 거의 뭐 10만 원 미만으로 국제선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할인되는 거예요. 뭐 90% 할인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죠? 자기 자기 국내선 본인과 50%, 가족? 네. 저 부모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다음 자녀, 배우자 부모. 그거 다 연봉이 합산하게 되면 꽤 큰 돈이 그렇죠. 되겠네요. 이런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 당시에 제가 사이판 가는데 뭐 6만 원 이랬어요. 와. 저는 참 이런 거는 정말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참 정가로 다녀온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항공사에 취업시켜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할 수가 없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지원생들 기회는 중에서 저만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네. 저 혼자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삼촌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시동 좀 걸어보겠습니다. 제 입에다. 아 오늘 이거 의욕이 넘치시네요. 네. 근데 오늘만 제가 의욕 넘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넘쳤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걸 참 묘합니다. 묘해. 네. 오랜만에 또 우리 두 분 티격태격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재미있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은주희 씨 서류 컨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음. 좀 자연스러운 게 네. 보여서 네. 네. 좋네요. 저도 크게 이게 사진이 편안하게 어떤 미소도 되게 온화한 어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사진에 특히 승무원 지원할 때 뭐 입을 다무는 게 낫나요? 뭐 이렇게 이빨을 보이는 게 낫나요? 질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만 하면 그쵸? 됩니다. 네. 네. 저는 저 정도면 뭐 90점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 쇼커트죠. 단발머리, 네. 짧은 단발머리 잘 어울리네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보면 92년생이잖아요. 네. 네. 지금 내년이 되면 이제 만으로 26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에 무조건 승부 거셔야 됩니다. 음. 그 승무원은 특히 뭐 위계질서라든가 알게 모르게 그 서열에 따른 이런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그쵸. 많거든요. 조직 내에서. 음. 그래서 내년에 무조건 승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이런 국내 항공사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다 이제 해외 항공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네. 네. 그리고 경력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승무원 직무를 미리 채워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직무 그렇죠. 경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 기회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음. 어떤 걸 해야 뭐 이렇게 호소력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은 곳. 그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까다로워져서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항공료가 고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까다로워지고 더 많은 네. 걸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컴플레인이 그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만한 곳에서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력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다면 그런 표현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뭐 컴플레인 응대 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너무 표현도 있으면 좋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 합격자 중에 한 명이 콜센터에서 2년이나 버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 2년이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라면 뭐 충분히 회사에서도 충분히 네. 일할 수 있다는 어떤 네. 느낌을 주겠네요. 네. 그리고 자격에 보시면 저 CRS 예약 발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승무원 직무는 아니거든요. 저거는 이제 공항이나 이렇게 시내 카운터에서 그렇죠. 근무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서 저런 거라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의라는 뭐 이런 열이라는 측면에서 뭐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굳이 저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네. 은주희 씨 자기소개서 읽으면서 처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뭐 물려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강하게 썼는데 그 뒤에도 보면 네. 물려받을 수 있었다. 뭐 또 그다음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다음에 또 뭐 두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 네. 많은 것을 많았습니다. 네. 물려받으셨네요. 네. 물려받은 게 많은가 보네요. 네. 다만 저는 좀 일단 여기 전체 서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제목을 달아야 된다. 제목 안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서류를 사전에 좀 몇 번씩 읽어봤는데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안 들어오고 약간 뭐 물려받았다. 네. 이것만 많이 좀 네. 많은 수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어떤 환경에서 부모님이 어떤 아버지가 최고의 어떤 직업의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어떤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던 어떤 면접관에 따라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승무원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학생들과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멋진 어떤 직업이랑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그렇죠. 약간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고 네. 부모님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가족 환경이 굉장히 좀 유복하다는 어떤 느낌이 주게 되면은 또 집중적으로 압박 면접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압박거리들이 여기 꽤 있죠. 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승무원의 어떤 직무 역량에서 봤을 때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력 하게 되면 뭔가 느낌이 약간 영업사원? 약간 네. 이런 약간 도전적인 추진력. 추진력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 것. 저는 약간 위기 대처 능력? 약간 이런 것들을 쓴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이라고 했는데 또 사실은 이 밑에 내용도 이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이 뭔지 약간 정확하게 좀 모호한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어떤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뒤에 나온 그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먼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 내용을 붙였기 때문에 세심하게 뭐 알아차린 네. 능력이라든지 센스가 그쵸. 있다라든지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걸 좀 약간은 더 여기 뒤에 보면 본인이 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이러한 순발력. 지금 순발력을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은 순발력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저건 뭐 추진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쵸, 순발력은 추진력. 그때그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래서 차라리 저의 장점은 순발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 대표 사례 하나 나왔으면 참 좋을 네, 뻔해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단점과 장점의 비중이 네. 좀 단점이 훨씬 더 좀 많아 보이는 거고 그쵸. 제목 없고 장점과 단점 문단 네. 부분 안 해준 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배려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음. 좀 마이너스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내용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좀 줄바꿈을 해서 문단을 아예 새로 맞습니다.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그 좋죠.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 읽어보면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약간 그렇네요. 이런 느낌도 좀 네, 있어서 예민하게 좀 예.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죠. 약간 서비스직은 좀 약간 묻어난 어떤 성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좀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었다 이런 표현도 신뢰감 떨어뜨립니다. 완성이 될까요, 과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이 입사 후 포부도 사실 좀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쵸. 그래서 막연하다. 그리고 썼는데 틀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의지를 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꿈, 목표, 그 직무로서 마지막 목표를 처음에 딱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장단기적 어떤 플랜,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쓰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모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난감할 경우들이 많죠. 입사 후 포부 쓰면 네. 그래서 뭐 꼭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에 지원할 경우도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3년을, 5년을, 10년을. 근데 이 내용이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는 내 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차라리 항목이 입사 후 너의 그 근무 의지에 대해서 써봐라. 너 어떤 자세로 일할 거냐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다짐이죠, 꿈이 아니라. 다짐. 이런 그쵸. 마음으로 열심히 근데 승무원이 했으면 포부 되잖아요. 쓰기에 의외로 좋은 것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기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행 기록이라든가 네. 그런 그 컨셉 이런 거 혹은 롤모델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네. 입사 후 포부에서 또 합격했던 사례들 몇 가지 표현을 대한항공에서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막내 역할을 하는 데가 확실하게 하겠다. 나는 동아리든 뭘 하든 항상 막내였을 때 막내 역할을 하면서 제일 뭐 했다. 나는 특히 들어가면 사실 막내 역할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확실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총무 역할을 좀 많이 해서 나는 어머니와 같은 세심한 손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서비스하는데 특히 그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이건 난 이렇게 적용시켰다 한 친구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뭐 그런 네. 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소 아쉬운 네. 그런 평가가 이어졌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래도 1분 스피치 우리 은주희 씨가 잘 했을 것 같은데요.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 목소리 톤이 지원한 낮습니다. 은주희입니다.
저는 좀더 지난 높아야 시간 되겠죠, 동안 이제? 서비스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미소 승무원에 없습니다. 관련된 두 가지 자질을 갖출 딱딱합니다. 수 있었습니다. 아, 첫 신부님. 번째는 실무적인 체력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일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체력 강조하는 체력적인 건 감을 좋네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제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인 순발력을 가지고 고객님들께 필요한 것을 제가 먼저 찾아 만족시켜드리는 발빠른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서 역량을 펼치고 싶습니다. 똑 부러지는 네, 느낌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미소가 아쉽습니다. 네, 약간은 원래 인상이 되게 좋은 인상인데 좀 약간은 인상을 좀 더 밝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 있습니다. 승무원 우리 생각하면 미소와 친절인데 쉽게 이렇게 뭐를 부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해보고 싶네요. 네. 실제로 네, 얘기할 네. 때도 알겠습니다.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네.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